Hey,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피플님 석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살이 가장 빨리 빠지는 방법은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이 진짜 살이 쭉쭉 빠집니다. 유산소 운동처럼 빠르게 체중 감량이 이루어지고 지구력이 증가되는 운동은 진짜 거의 없을 정도로 다이어트의 정석과도 같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연예인 하정우 씨는 걷기를 통해서 15일 동안 550km를 걸으면서 특별히 식단 조절은 하지 않고 무려 8kg를 뺐으며 홍재민 씨도 걷기를 통해서 32kg를 감량. 연예인이 아니어도 주변에 꾸준한 유산소 운동만으로 체중을 감량한 분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효과 좋은 유산소 운동으로 살을 빼면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바로 마른 비만 혹은 근육량이 적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유산소로 다이어트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특히나 넓은 등과 어깨의 근육 그리고 봉긋한 엉덩이와 11자 복근과 같이 근육으로 체형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만으로 체형을 바꾸기는 조금 힘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지방만 빼는 게 아니라 전략적인 근육 운동으로 체형을 바꾸는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리얼타임으로 따라할 수 있는 운동 영상도 뒷부분에 넣어뒀으니 끝까지 보고 체형을 바꾸는 운동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실제로 저는 어렸을 때 좀 뚱뚱한 편이었고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는 조금 멸치 그리고 근육질 몸도 막 이렇게 만들어 보고 지금은 104kg까지 근대 체형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체형을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 운동하기 전 평소에 입던 티셔츠는 M 사이즈 옷을 주로 입었고 지금은 3X 라지 사이즈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의 멸치, 고등어, 방어 시절 사진을 보면 정말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체형 변화가 진짜 엄청 큽니다. 첫 번째 사진은 나름 다이어트와 근육 운동을 병행한 상태인데 유산소 비중이 높을 때였습니다. 이때는 막 한창 샤이니 스키니진이 유행할 때라 제가 마른 몸을 만들고 싶어서 유산소 운동과 가벼운 근육 운동 정도만 좀 했어요. 뭐 푸시업이나 뭐 맨몸 운동 위주. 두 번째는 유산소 운동을 줄이고 고강도 근육 운동이나 고탄수 고단백 위주의 식단을 할 때의 몸입니다. 이때는 생리학과 해부학 그리고 영양학을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서 전략적으로 몸을 공부하며 운동할 때입니다. 마지막은 체지볼을 먹고 타락한 후 그리고 제일 행복해 보일 때인데 고칼로리 식단과 고강도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근육 대지가 된 상태입니다. 뭐 지금도 좀 진행형인데 조금 빼긴 했어요. 뭐 같은 사람이라도 근육량과 체지방의 비율에 따라 몸의 모양과 인상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타고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운동이랑 거리가 진짜 아예 멀었고 70kg 초반에 어깨도 되게 좁고 근육량도 적은 뚱뚱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처럼 골격이 타고나지 않아도 근육 운동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체형을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사이즈에 미친 영향을 보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건데 연구 결과를 확인해 봐도 근력 운동을 했을 때 확연하게 근육 사이즈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원하는 부위의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릴 수 있고 체형을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건데 저처럼 어깨를 좀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깨 운동과 등 운동으로 충분히 골격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른 비만인 분들과 근육량이 적으신 분들이 살을 빼기 위해서나 몸을 만들기 위해 그냥 무작정 유산소 운동만 하는 것보다는 전략적인 근육 운동을 하셨으면 저는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체형을 전략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남녀 모두가 만들고 싶어하는 부위가 있다면 바로 직각 어깨일 겁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코코넛 어깨로 막 이게 셔츠만 입어도 이렇게 땅땅해지거나 멋진 호텔을 만들 수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일자 어깨를 만들어서 쇄골 라인을 좀 돋보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깨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근력 운동이 필요한데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어깨 근육은 전면, 측면, 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깨 근육은 앞, 옆, 뒤 모두에부터 위쪽은 넓지만 아래로 내려와 닿는 지점은 한 곳으로 모이는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으로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깨를 입체적으로 만들려면 전면, 측면, 후면의 밸런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 가지 근육을 모두 루틴에 넣어서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 밸런스를 좀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열심히 어깨 운동, 싸레레만 하다 보면 어깨에 각이 서지 않고 예쁘지 않게 어깨 모양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면과 측면 어깨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뭐 대부분인데 삼각근의 후면이 꺼져 있으면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어깨가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으니 어깨 모양을 다듬는데 좀 한계가 있었던 분들은 후면 어깨 운동을 진짜 추가해보세요. 가슴 운동 또한 남녀 불문하고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운동인데 뭐 홈트 웨이트를 불문하고 가슴 운동할 때는 꼭 해부학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방향으로 가슴 운동을
하는 건데, 가슴 운동이라고 하면 벤치프레스랑 덤벨 체스트 프레스, 푸시업 딱 이것만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이것만 하면은 가슴 근육이 예쁘게 자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슴을 부위를 나눠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주셔야 되는데, 가슴 근육은 크게 세 가지로 근육의 결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윗가슴 근육은 근육 결이 약간 아랫방향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가슴은 근육의 결이 거의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랫 가슴은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각 가슴 근육의 결에 맞는 운동 각도를 좀 다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인클라인도 있고 플랫도 있고 디클라인도 있는 거예요. 좀 윗가슴을 좀 채워서 여기를 봉긋하게 채우고 싶다 하시면은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나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디클라인 푸시업,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아래에서 위로 퍼올리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을 루틴에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나는 아랫가슴을 조금 더 채우고 싶다 하면은 뭐 인클라인 푸시업, 디클라인 벤치프레스,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방향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힙스월 온라인 클래스 루틴을 구성을 할 때도 인클라인 푸시업, 디클라인 푸시업, 기본 푸시업, 체스트 플라이 등 다양한 가슴 운동 루틴을 바탕으로 입체적인 가슴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서 힙업 운동을 안 하는 분들은 진짜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대둔근, 중둔근, 햄스트링까지 루틴을 나눠서 골고루 운동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크게 보면 그냥 엉덩이지만 사실 엉덩이에 붙어있는 근육은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보완하고 싶은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 루틴을 구성하면 그만큼 더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옆쪽 그리고 엉덩이 위쪽이 조금 비어있는 게 고민이다 하면은 중둔근 운동을 루틴에 자주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엉덩이의 전체적인 크기와 볼륨을 올리고 싶다면 대둔근 운동 위주로 운동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엉덩이의 아래쪽이 처져 있는 게 좀 고민이다 하시면은 다리를 뒤로 차내는 심전 동작들을 루틴에 넣어보는 게 좋아요. 전략적인 루틴 구성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부위를 채워가는 것이 바로 근력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이니까 이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부위 운동을 좀 해보세요. 3, 4kg 정도 감량하고 바디필을 찍게 됐는데, 몸무게 말고 이렇게 눈바디가 확실하게 줄어들어가지고 효과를 좀 많이 봤습니다. 점심은 그냥 일반식인데 조금 절반 정도만 먹고 이제 간식 타임을 조금 이용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한 4시 정도에 뭐 단호박을 먹는다든지 견과류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간식을 먹고 저녁 운동을 한 다음에 단백질 쉐이크 먹고 이렇게 잡는 이런 루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배가 고프질 않아요. 처음에는 그것만 해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체력이 점점 좋아지니까 운동을 하고 나서도 유산소 운동을 조금 병행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한 20-30분 정도는 항상 사이클로 해가지고 유산소까지 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감량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일단 무산소 운동은 정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몸매가 쉐입이 잡히는 데에는 유산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무산소 운동을 해서 쉐입을 딱 잡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살을 빼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온라인 PT가 그냥 일방적인 줌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되게 망설였었는데,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한 분은 자세를 바로 보여주시고 한 분은 저희들의 자세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그때그때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 안 부리려고 정말 악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돼서 저는 정말 주변 지인분들한테도 추천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체형을 바꾸는 전략적인 운동 방법을 다뤄봤어요. 유산소 운동만 해도 충분한 분들도 물론 있지만 저처럼 근육 운동으로 체형을 좀 바꿔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번 시간에 알려드린 운동들을 좀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마다 어깨 골격이나 골반 넓이, 다리 길이처럼 타고난 골격과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꼭 운동 프로그램을 본인 목적에 맞춰가지고 설계하는 걸 진짜 추천드릴게요. 만약 너무 어렵다, 혼자서 뭘 어떻게 짜야 되는지 모르고 내 체형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핏벌리 힙스월 온라인 PT 수강을 추천해 드릴게요. 2-3달만 배워도 좀 체계적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무작정 하지 마시고 좀 전략적으로 코칭을 받으면서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상황 때문에 온라인 PT 등록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핏벌리 웨이홈드 챌린지를 올려놨으니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 안녕하세요. 힙서울 온라인 코치 곽영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회원님들의 팔뚝살 고민이, 팔뚝살에 이제 반팔 입으면 팔뚝살이 심해지니까
심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팔 운동을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푸시업, 그리고 덤벨 킥백, 그 다음에 덤벨 컬, 그 다음에 오버헤드 익스텐션, 그리고 해머 컬, 그 다음에 배밀기 동작하고 원암으로 오버헤드 익스텐션, 그 다음에 덤벨 컬을 하나씩 할 수 있는, 팔을 공략할 수 있는 운동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무릎을 피고 하면은 좋겠지만 힘든 분들은 무릎을 꿇고 하셔도 푸시업 하는데 무관합니다. 일단 푸시업 자체는 가슴, 그리고 어깨, 삼두박근 전체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20개씩 3번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허리가 이렇게 말리지 않게, 그리고 고개를 숙여서 땅에 가지 않게 주의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슴을 열고 그대로 천천히 내려갔다가 호흡 뱉으면서 올라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0개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을 다 펴주시는 게 중요해요. 아홉, 열, 하나, 둘, 다 대주시고 올라오셔도 좋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라스트. 오케이. 그리고 푸시업 할 때는 이제 손목 같은 데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돌려주면 좋습니다. 30초 동안 호흡하면서 어깨도 한번 돌려주시고 좀 쉴게요. 손목을 돌려주시고, 그리고 지금 회원님들이 가슴하고 어깨, 팔에 조금 펌핑감이 돌면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케이, 호흡 좀 하시고 물 있으시면 물도 한 잔 드시고요. 운동하면서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손목 돌려주시고 2번 남았어요. 손목을 푸시업 전에 이렇게 예열을 시켜놓고 하면 아주 좋아요. 자, 2번째 세트. 가슴 열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오케이. 자, 또 옆에 물 있는 거 한 잔 하시고 손목을 좀 돌려주시고 스트레칭. 그리고 가슴을 열었을 때 가슴이 강하게 수축되는 걸 느껴지신다면 지금 너무 좋습니다. 푸시업 할 때 저도 푸시업을 항상 가슴 운동할 때 넣는 루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조금 집에서 홈트라고 하죠. 홈트를 할 때 푸시업을 틈틈이 해주신다면 남성분이고 여성분이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호흡 좀 하시고 마지막 3번째 할 거예요. 자, 손목을 다 풀어주셨으면, 만약에 손목이 아프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푸시업 바를 이용해서 하셔도 좋고, 집에 덤벨이 있다면 덤벨을 세워서 하셔도 좋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주먹을 쥐고 해야 되냐? 그럴 때 그냥 휴식을 취하시는 게 낫습니다. 주먹 쥐면 위험합니다. 팍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3번째 세트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 한 잔 또 드시고, 물은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4리터 정도 이상을 조금 권장을 합니다. 물을 많이 드셔서, 그리고 또 추우니까 더더욱 더요. 몸에 좀 예열 좀 시키고, 물을 많이 먹어서 소변을 보면서 나트륨이나 몸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내보내주고, 그리고 운동을 해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하루에 4리터 정도 권장을 합니다. 그 이상 마시면 사실 우리 콩팥, 신장이 일을 계속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피곤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덤벨을 준비해 주신 거를 잡아주시고 덤벨 킥백 할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덤벨 킥백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팔꿈치에 익스텐션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두가 뭐냐면은 삼두박근이잖아요. 세 개의 머리가 있어서 삼두박근이에요. 근데 여기서 요거만 해줬을 때는 여기 두 개밖에 안 쓰여요. 하나는 이쪽에 장두라는 쪽이 있는데 여기 이때는 살짝 들어줄 때 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 설명을 할 때 킥백은 팔꿈치 익스텐션도 주고 여기 어깨뼈 경관절에도 익스텐션을 한번 줘라. 그래서 보여드리면 여기서 쭉 다시 쭉 이렇게 들어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여기서 승모근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 날개뼈가 익상 올라가지 않는 거. 여기서 승모근을 한번 내려주고 그대로 쭉 이렇게. 이것도 덤벨 잡고 20개씩 3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 약간 저희 겨울에 스키 타듯이 타듯이 자세 한번 주시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라스트.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회원님들이 앞서서 푸시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팔 아파 이러실 거예요. 네, 그러면 아주 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삼두박근을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두박근이 지금 펌핑이 되는 느낌을 딱 나셔야 돼요. 자, 30초 쉬었다가 또 바로 갈게요. 만약에 혹시라도 덤벨이 무거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밴딩 요거 다이소에서 한 2,000원이면 사거든요. 여기서 발로 밟고 한 번만 감아도 될 것 같아요. 덤벨이 무거운 분들은 여기서 그대로 해주셔도 아주 훌륭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쉬워요 하시는 분들은 덤벨하고 밴드하고 같이 잡아서 해보시면은 팔이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세트 한번 가볼게요. 딱 옆으로 붙여주시고 벤트 오버 자세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쭉. 오케이, 좋습니다. 하실 때 여기서 날개뼈가 상방회전, 그러니까 위로 들리지 않게 주의 꼭 해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승모근을 많이 들리지 않게 하는 거. 모든 근육이 하나로 돼 있어서 다 쓰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회원님들께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하는데 승모근이 안 움직일 수 있냐? 없어요. 우리 몸은 그렇게 될 수가 없지만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주동근이 어딘지, 그리고 도와주는 근육은 어딘지, 이 정도만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동작을 할 때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근육이 어깨면은 도와주는 근육은 승모근이랑 등 여러 군데가 될 수가 있겠죠. 이 삼두근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두근만 해라 라고 하지만 이 등짝에는 조금 많은 근육들이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또한 코어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세트. 준비, 스키 자세. 딱 스키 타는 것처럼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업.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두박근 운동을 했죠. 이 팔에서 삼두박근의 반대는 어디죠? 한번 맞춰보세요. 네, 이두박근이죠. 세 개의 머리, 두 개의 머리. 그래서 삼두박근, 이두박근인데 지금 삼두박근이 지쳐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동작을 했을 때 이두박근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 길항이라고 그래요. 반대의 근육인데 여기서 이제 지쳐 있으니까 여기서 이두박근 운동을 했을 때 이두는 단축이 되고 삼두는 늘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삼두박근은 스트레칭을 한다는 생각을 해주시고 이두박근을 운동을 해주시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시간 대비 운동 효율을 조금 더 높여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자, 덤벨 컬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손등이 정면을 보게 취해주신 다음에 그대로 접어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쭉 접어주시는 건데 주의할 점은 손목이 이렇게 말리지 않게, 여기서 이렇게 되지 않게요. 이러면은 전완근이 빨리 털려요. 다른 데는 근육을 더 할 수 있는데 전완근이 빨리 털리기 때문에 손목은 그대로 일자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20개씩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팔 다 펴주셔야 돼요. 넷, 끝부터 끝까지 운동을 하면 조금 더 효율이 있겠죠. 다섯, 여섯, 후,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좋습니다. 물도 한 잔 드시고. 이두박근은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여기 옆구리 딱 붙여서 요거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까지 들어야 되느냐, 여기만 하면은 어깨에 개입이 안 돼서 좋지 않느냐, 여기 들면은 어깨 운동이지 않느냐, 말들이 엄청 많은데 사실 정답은 내가 이 동작을 취했을 때 뼈가 안 아프고 다른 근육이 쓰이는 것 같지 않고 이두박근이 아프다, 그럼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여기서 들었다가 접었다가 살짝 들어주는 것도 해보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20개씩 또 들어가 볼게요. 이번엔 반대로 보여드릴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다 펴고, 넷, 다 펴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 주의해 주세요. 저 잘 보세요. 요거 일곱, 여덟, 요거 주의 잘 해주셔야 돼요. 아홉, 하나 더, 오케이. 덤벨이 무거워서 또는 지쳐서 이렇게 허리를 꺾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허리 부러집니다. 그거 주의 잘 해주시고 조금 올바른 자세로 FM대로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가슴을 열고 또 가슴을 너무 닫아버리면은 안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쓰이겠죠? 가슴을 이렇게 열어놓고 그대로 팔 운동이니까요. 좋습니다. 자, 물 한 잔 드셨나요? 한 세트 더 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 세트. 가슴 열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하나 더 할게요. 쭉. 오케이, 좋습니다. 자, 물 한 잔 드시고 그 다음 운동은 이제 또 2두 했죠. 3두는 스트레칭하고 있었죠. 이제는 3두 운동을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아까는 덤벨 킥백을 했죠. 이번에는 팔을 위로 올려서 만세를 해서 그대로 접었다가 펴주는 오버헤드 익스텐션이라는 운동을 해볼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서 오버헤드 익스텐션 할 때 여기서 어깨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해요. 여기서 팔꿈치의 관절만 접었다가 펴주는 거예요. 팔꿈치의 관절만. 그러면 이쪽 부분이 많이 당기시는 게 느껴지실 거고, 더불어서 이 안쪽까지 장두라고 하거든요. 이 장두 부분까지 운동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요것도 20개 한번 해볼게요. 준비 만세 해주시고 그대로 접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할 때 어깨도 들고 있기 때문에 자극이 조금 오실 거고, 접었을 때 지금 3두 자극이 많이 오실 겁니다. 좋습니다. 호흡 좀 하시고, 중요한 거는 어깨 관절이 움직이지 않는 거. 그리고 원암으로 해도 좋죠. 이거를 투암이 뭐냐면 두 개를 잡는 거. 투암으로 했지만 원암으로 약간 우리 저희 효자손으로 등을 긁듯이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각도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보는 거를 권장을 할게요. 여러 가지 각도를 해봐서 나에게 맞는 각도를 찾아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30초 쉬고 또 바로 갈 겁니다. 땀이 좀 나시나요? 땀도 좀 닦고 물도 한 잔 드세요. 자, 두 번째 준비 쭉 올려주시고, 자, 20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두박근 지쳤죠? 그럼 또 어디 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랑근, 이두근. 좋습니다. 아까는 이렇게 해서 접어주는 덤벨 컬을 했다면 어려운 거 없어요. 이번에는 그립만. 손등이 옆을 보게, 저희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하는 것처럼 여기 보게끔 해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접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덤벨 해머컬. 망치질하는 것 같다 해서 이름이 해머컬이에요. 여기서 그대로 접어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것도 20개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접었다가 다 폈다가, 둘, 접었다가 다 폈다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회원님들이 승모근이 쓰이는지 쓰이지 않는지 잘 체크를 해주세요.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팔 운동을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는 무릎 대고 푸시업. 근데 푸시업이 팔 운동만 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슴도 쓰일 거고, 어깨도 쓰이고, 삼두박근도 쓰일 거고, 물론 코어도 같이 쓰이게 됩니다. 푸시업을 했고, 그 다음에 덤벨, 킥백, 그리고 서서 기랑 반대작용인 덤벨 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버헤드 익스텐션, 요거 투함으로요. 요거를 진행했고, 그 다음에 바로 내려서 덤벨 해머컬. 네, 망치를 하는 것 같다 해서 해머컬이라 그랬죠. 이렇게 팔 운동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회원님들이 지금 집에서 이 운동을 따라 하셨다면, 팔이 굉장히 막 부은 것 같고 흔들어 보니까 이렇게 살이 흔들리지도 않고 한다면 운동을 아주 잘하신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도 재미난 운동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근 코치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수업할 동작들은 런지, 그리고 스티프 데드리프트, 그리고 스쿼트, 그리고 힙 스러스트, 총 4가지 동작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운동에 앞서서 스트레칭 먼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목 발목 돌리기 천천히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쪽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엔 다리를 길게 뻗어서 발끝을 본인 쪽으로 당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동작 런지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지는 덤벨, 우리 덤벨을 이용해서 런지를 작용하실 건데, 가벼운 덤벨 한 쌍만 준비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가벼운 덤벨 한 쌍. 자, 그대로 발의 보폭은 우리가 무릎을 다 본 상태에서 옆에서 봤을 때 직각이 나올 수 있는 라인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올라오실 때는 그대로 직각을 유지하면서 올라오는 걸 제일 포커싱을 두셔야 돼요. 올라가고 내려갔을 때 중심에 대한 무릎의 축이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너무 뒤로 빠지지 않게 항상 직각을 유지하고 명치를 반드시 세운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개수부터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총 15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 자, 스타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반대쪽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 다시 준비. 자,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우리 15초 정도 휴식 시간 후에 다음 세트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성은 사실 저희가 총 3세트 이상을 초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에 무게점에 대한 덤벨은 계속 올라갈 거고 개수도 조금만 더 올라가면서 점진적 과부하에 대한 형식을 이용해서 저희가 하체 운동 트레이닝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초만 있다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는 아까보다 조금 더 무거운 덤벨을 잡아주시고 준비되면 자세를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른쪽 다리부터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개수는 19개로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반대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반대발. 자, 왼쪽 다리 축 주시고 준비. 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잠깐 20초 정도 휴식기를 준 다음에 다음 세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런지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부의 힘 또한 아까 다리 작용은 기본이고 내려가고 올라갈 때 복부의 힘이 풀리는 순간 우리 몸통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중심의 차원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항상 몸통의 힘을 꽉 잡아두고 내려가는 가동 범위에 대한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움직임을 만드는 데 집중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동작의 완성을 위한 행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초만 있다가 다음 세트, 마지막 세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세트. 아까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덤벨을 들어주시고 우린 점진적 과부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20개, 이번엔 20개 한번 작용을 한번 해볼게요. 20개. 자, 준비. 자, 그대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반대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보다 속도에 대한 게 조금 올라갔죠. 속도도 정말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준비. 그대로 반대발. 자, 작용하겠습니다.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잠깐 휴식 시간 가진 후에 우리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우리 스쿼트. 스쿼트에 대한 동작이 들어갈 건데 스쿼트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어떤 거죠? 역시나 내려갔을 때 무릎이 안쪽으로 너무 말리지 않게 우리가 발끝을 바라보는 시선의 축으로 다리와 무릎에 대한 중심을 똑같이 동일시하게 만들어주고 그대로 올라오는 연습. 역시나 내가 지금 벌리고 있는 보폭을 이해하지 않으면 다리를 그만큼 벌릴 수 없어요. 그렇게 내가 지금 보폭을 열고 있는 걸 먼저 인지를 하고 열려져 있는 각 그대로 무릎을 맞춰주면서 고관절을 가장 잘 사용해서 마지막에 들어왔을 땐 엉덩이를 강하게 수축해서 끝 지점을 잡아주는 겁니다. 오케이. 얘는 사실
덤벨을 들고 오늘 바로 진행을 할 거예요. 적정 중량의 덤벨을 들어서 포지션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중량의 덤벨. 자, 그대로 어깨 위에 덤벨을 이렇게 얹혀 볼게요. 처음에는 스탠다드, 말 그대로 어깨 넓이 정도의 보폭을 가지고 스쿼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넓이. 자, 준비. 우리 20개 한번 해볼게요. 20개. 자, 준비. 자, 출발. 하나, 둘, 꽉. 셋, 꽉. 넷, 꽉. 다섯, 꽉. 여섯, 꽉. 일곱, 꽉. 여덟, 꽉. 아홉, 꽉. 열, 하나, 쭉. 둘, 쭉. 셋, 쭉. 넷, 쭉. 다섯, 쭉. 여섯, 쭉. 일곱, 쭉. 여덟, 쭉. 아홉, 쭉. 열, 쭉. 잠깐 휴식 시간. 잠깐 20초 정도 휴식기를 거치고 다음 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스쿼트 때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는 동작들이잖아요. 쭈그려 앉기에 대한 동작이기 때문에. 근데 힘들어지면 어떤 집중력이 굉장히 흐트러지기 때문에 내가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동작을 했을 때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5초만 있다가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자, 덤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덤벨. 이번엔 개수를 20개보다 좀 높게 25개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단위로 세트마다 올라가도록 할게요. 그럼 마지막 세트는 30개가 될 수 있겠죠. 자, 처음에 어깨 넓이에 대한 스쿼트 우리 25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잠깐 다시 휴식 시간 후에 다음 세트를 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호흡의 패턴을 돌리시고, 자, 제일 많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내가 1세트, 2세트, 3세트를 거듭할수록 내가 1세트 때는 어떤 동작이 나왔길래 내가 이 자세에 대한 어떤 흐트러짐이 발생했는가, 이런 것들을 지도면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다음 세트 때는 1세트보다 더 나은 동작을 완성시킬 수 있는 거고, 2세트 때도 동작에 대한 게 뭔가 조금 껄끄러운 게 있다 싶으면 3세트 들어가기 전에 2세트에 대한 어떤 자기 몸의 움직임에 대한 고찰을 본인 스스로 해보는 것도 어떤 운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5초만 있다가 다음 세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개입니다. 자,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덤벨 얹혀주시고 라인 잡아주시고, 자, 우리 풀 스쿼트 할 거예요. 풀 스쿼트. 그대로 엉덩이가 종아리점에 닿을 때까지 중심점을 잘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덤벨 내려오시고. 사실 1세트 내지 2세트 때 어떤 동작에 대한 생각과 고찰을 했다면 3세트 때는 보다 더 완성도 있는 동작을 했을 거예요. 당연히 어떤 동작의 함에 있어서 자극점이 좀 달라졌을 게 분명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 힘을 주고 싶은지 생각을 하면서 동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세트 들어가기 전에 잠깐 호흡기. 지금 물 드실 분들은 물 드셔도 됩니다. 다음도 사실 스쿼트인데 이번엔 와이드 스쿼트로 변경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처음엔 스탠다드 스쿼트였죠. 어깨 넓이에 대한 스쿼트였다면 이번엔 와이드 스쿼트, 어깨 넓이보다 좀 더 넓게 있는 스쿼트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무거운 덤벨 한 개, 한 쌍이 안에 한 개를 이렇게 깍지 안에 넣어 볼게요. 처음에 와이드 스쿼트 포지션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스쿼트랑 와이드 스쿼트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와이드 스쿼트는 사실 스쿼트가 힘든 사람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고관절의 유연성이라든지 발목의 유연성을 크게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내려갈 수 있는 게 와이드 스쿼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려갈 때 지금 벌려져 있는 보폭만큼 무릎이 따라가지 못한다면은 분명히 이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벌리고 있는 다리 축에 무릎의 동선을 맞추는 걸 정말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당연히 내가 스트레칭이 되면서 내전근이 내려가야 된다는 거겠죠. 자, 준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20개, 25개, 30개, 총 3세트 구성 후에 저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 그대로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잠깐 휴식 후에 다음 세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휴식기에는 호흡을 정리하는 시간도 있고 체력을 비축하는 시간도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전 세트에 대한 상황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보고 어떤 게 문제였을까? 왜 안 됐을까? 왜 자극이 딴 데로 샜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찰을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발전할 수 있어요. 사실 맹목적으로 무엇을 따라한다기보다는 우리는 움직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움직임을 원하는지,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세트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덤벨을 한 쌍을 들어주세요. 한 개가 아닌 한 쌍. 이 친구는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덤벨을. 오케이. 자, 그대로 와이드 스쿼트 25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자,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자, 역시나 잠깐 휴식기를 거친 뒤에 바로 다음 세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덤벨을 붙여놓으라 했지만 하시면서 불편하다면 살짝 떼으셔도 돼요. 내가 움직임에 팔을 떼는 게 좀 더 편하시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움직임을 만들으셔도 무방합니다. 꼭 한 가지에 머무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것들에는 움직임을 추가해줘도 무방합니다. 그것이 나에 대한 포지션이 성립이 되겠죠. 자, 5초만 있다가 다음 세트, 우리 마지막 세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역시 30개입니다. 자, 마지막 준비. 자, 저도 덤벨을 좀 뗄게요. 자, 준비.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아홉. 한 개만 더. 오케이. 자, 역시나 잠깐 휴식을 조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호흡 정리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1세트 내지 2세트보다는 조금 더 나은 퍼포먼스를 3세트 때 보여줬으면 훨씬 더 운동의 질이 향상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10초 후에 다음 동작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 한 잔 드시고 호흡하시고, 자, 다음 동작은 이 스티프 데드리프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필요한 건 적정 중량의 덤벨 한 쌍입니다. 자세는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뭘 제일 많이 만들어야 되냐면 이 지렛대를 되게 잘 만들으셔야 돼요. 잘 못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벌써부터 무게중심 축이 앞에 있는 거지. 앞꿈치가 뜬다거나 얘를 하다 뒤꿈치가 뜬다거나 앞꿈치가 뜬다거나 하는 행동은 무게중심이 완전히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결국 무게중심은 앞뒤로 완전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되게 갖고 노는 거예요. 우리가 페트병 안에 물이 있다 치면은 이 물이 한쪽으로 쏟아지지 않게 이 균형 싸움을 정말 많이 해주는 거죠. 자, 준비하면은 덤벨을 몸에 붙이고 그대로 쭉 스트레칭 하듯이 엉덩이를 밀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쭉 늘어나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늘어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만약에 발바닥을 밀고 있지 않으면 이 친구는 안 젖어 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밀어내는 중심을 다리가 저항하면서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힙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아까 말한 것처럼 중심에 대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들어가면서 트레이닝의 강도를 올리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겁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덤벨 붙이시고 천천히.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출발. 자, 하나, 둘, 셋, 넷, 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시선은 정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개만 더. 열. 오케이. 잠깐 10초 내지 15초 휴식 후에 우리 한 세트만 더 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장성 수축을 정말 잘 도모를 시켜야 되는 게 이 스티프 데드리프트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앞에 있는 사슬의 어떤 집중도보다는 후면 사슬,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한 느낌을 잡는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이 스티프 데드리프트예요. 어쩌면은 사람이 뒤에 신경을 더 못 쓰는 건 당연하거든요.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신경 어떤 관계들이 앞에 많이 모여있지 뒤에 많이 모여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집중력을 계속 가져가는 게 이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동작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작. 다시
스탠스는 어깨 넓이 정도로 구간을 잡아주시고 보폭은 살짝만 열어주세요. 자, 준비. 시선은 절대 떨어지지 말고 45도의 고정. 자, 준비. 자,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덤벨을 그대로 내놓으시고 우리 다음 동작인 힙 스러스트 동작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하늘 보고 누워보겠습니다. 하늘 보고 누운 상태. 양손은 편안하게 내 옆구리 내지 골반 옆에 위치를 시켜주고 처음엔 다리의 보폭점을 체크할 건데 이걸 어떻게 체크하냐? 골반을 완전히 신전, 말 그대로 골반을 다 펴놓은 상태에서 내가 엉덩이 힘을 줬을 때 보폭이 어느 정도 편한지 본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 중심의 축을 찾았으면 괄약근에 힘을 세게 줘보고 아, 여기구나. 수축의 지점을 파악한 후에 우리가 저항은 특히나 이완은 물체가 이 몸이 땅바닥에 닿는 게 아니라 닿을랑 말랑 했을 때 과감하게 속도를 붙여서 힘. 다시 둘, 셋, 넷.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시도록 할 겁니다. 자, 요것 또한 2세트 20개 정도 작용하고 오늘의 운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벌써 이미 자기만의 포지션을 찾았어야 해요. 자, 준비. 자,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잠깐 휴식 거치겠습니다. 우리가 전 세트 때 이 스티프 데드리프트를 하고 왔기 때문에 사실 후면 사슬에 대한 힘이 조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얘는 어떤 햄스트링에 대한 힘점보다는 우리가 엉덩이, 즉 글루트에 대한 힘이 가장 세야 되기 때문에 집중도를 바꾸는 작용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올라갔을 때 대둔근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힘, 그 폭발력을 회원님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트 하고 오늘의 운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포지션 찾기. 왔다 갔다 하면서 포지션 찾아주고 여기다 싶으면 중심에 대한 축을 만들어 놓고 자, 그대로 출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항 풀릴 것 같을 때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오늘 운동은 여기서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사실 제가 회원님들께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이런 오늘 배웠던 동작들에 대한 연습, 즉 우리가 해봐야 이 동작이 뭐가 문제인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항상 복습을 통해서 이 동작을 본인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태근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But I can see that you don't realize, and that's what makes